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계방정식 10. 일사랑.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관계방정식의 10번째 강의로 일사랑입니다. 현대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개미처럼 일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교육과정은 훌륭한 일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선진국일수록 모두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거리가 한산하고요. 후진국일수록 노는 사람이 많아 거리가 북적거립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숙명이죠. 일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노약자, 실업자, 건달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도 하루 8시간 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집보다는 일터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일터에 출근하십니까? 매일 아침 2종류의 사람이 자신의 집을 나섭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가기 싫어 죽겠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때우지?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우와, 회사 가고 싶어 죽겠네. 오늘은 어떤 신나는 일이 있을까? 첫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둘째 사람은 이렇게 외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신나는 월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현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보다는 미래에 만족할 수 있는 직업을 꿈꾸면서 살아가죠. 당연히 현재 직업에는 불성실합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꿈, 어쩌면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OECD 30개국 중에서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곳으로 돼 있는데요. 2,432시간입니다. 1년을 52주로 나누면 주 48시간 근무하죠. 그런데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의 48%로 돼 있어요. 한국 사람은 겉으로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은데 가장 낮은 생산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한국 회사에 대해 3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느슨한 규율. 둘째, 낮은 업무 강도. 셋째, 업무와 휴식의 경계 모호입니다. 외국 회사는 근무 시간에 개인 전화를 한다든지 신문을 본다든지 낮잠을 자는 일은 금물입니다. 업무 강도는 상당히 높죠. 책임량을 못 해내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수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일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이 분명히 구분돼 있어요. 충분히 쉰다는 것입니다. 한 리서치에 의하면 직장인들이 회사에서 자신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의 평균 20%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직장을 찾기 위한 새로운 공부에 몰입합니다. 동창회나 계모임 활동에 빠지고 종교나 취미 생활에 몰입하고요. 주말만 기다리면서 오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망받는 직업을 가진다면 과연 신나게 일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선망 직업인 모델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일로 지겨워하고 TV 화면에 나타나는 아나운서와 탤런트는 대본 읽기로 힘들어하죠. 교수는 매일 똑같은 강의로 지겨워하고 기업 임원은 쏟아지는 업무량으로 지쳐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한 시점에 멈추어버린 정지된 시계와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앞에 두 번째 사람처럼 와, 회사 가고 싶어 죽겠네. 오늘 신나는 일 없을까?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신나는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1급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일사랑입니다. 영화 제작자이면서 경영 컨설턴트인 스티븐 런디는 PC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순간 신비가 일어났다. 매일 행복한 감정이 솟아나고 나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에 눈뜨게 되고 최고의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펄떡이는 물고기처럼으로 번역된 피쉬 책에는 멋진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데요. 메리는 30대 중반의 아주 훌륭한 매니저입니다. 3년 전 남편이 병사한 후 밀린 병원비와 두 아이의 양육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녀의 유능함을 인정해서 가장 말썽 부서인 관리부서 부장으로 진급 발령을 내린 겁니다. 스토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관리부서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이긴 하지만 썩을 대로 썩은 곳이었고요. 누가 뭐래도 눈하나 깜짝 안 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겨움과 권태로 가득 찬 곳이었죠. 아무런 에너지와 열정을 찾아볼 수 없어 마치 무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 부서를 유독물 폐기장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리는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면 초가에 몰리죠. 좌절과 시리감에 빠집니다. 그런 가운데 우연히 회사 근처의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을 방문합니다. 메리는 어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상인 로니를 만나죠. 어시장은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곳입니다. 로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선 판매는 너무나도 고된 일입니다. 과거에는 삭막한 어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왕 하는 일인데 하루를 신나고 재미있게 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생동감 있는 유명한 어시장이 되었습니다. 메리는 멘토인 로니의 도움을 받으면서 유독물 폐기장 부서를 일사랑 부서로 완전히 바꾸어냅니다. 이제 메리의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일사랑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사랑에는 크게 4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신나는 하루를 선택하기, 재미있는 놀이 찾기, 추억 만들기, 그리고 고객에 집중하기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신나는 하루를 선택하기입니다. 사실 우리는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의사, 변호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아닌 이상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할 것인가입니다. 한 동네에 허름한 성당을 지키는 신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항상 싱글벙글했다고 합니다. 예쁜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옷은 남루하고 먹는 것은 부실하고 그렇다고 동네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항상 행복했죠. 동네 사람이 물었습니다. 항상 행복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루 중에서 행복한 날을 택할 것인가, 불행한 날을 택할 것인가? 이때 저는 항상 기왕 하루를 사는 건데, 이래도 저래도 사는 건데 행복한 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행복하게 지냅니다. 우리는 매일 일터로 가져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사랑 태도입니다. 기왕 하는 일인데 일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저의 사명은 이 땅에 러브, 피스, 조이, 프리덤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땅에 사랑과 평화, 기쁨, 자유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나는 하루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은 절대 비커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비잉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선택은 절대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일터에서 재미있는 놀이 찾기입니다. 미국 포춘지에서 일하기 가장 좋은 100대 기업의 세 가지 특징을 언급했는데요. 첫째가 신뢰, 둘째가 자부심, 셋째가 재미입니다. 일본 전통 스시집에 들어가면 매우 시끄럽죠. 제일 먼저 고객을 발견한 직원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라사이마세!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동시에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칩니다. 이라사이마세! 가게 안은 항상 에너지와 열정이 넘쳐 흐릅니다. 동남아의 한 식당에서는 웨이터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다니면서 신나게 배달하는 곳도 있죠. 요즘 한국에서도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후라이 치킨집에 가면 신납니다. 한 직원이 큰 소리로 외치죠.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큰 소리로 따라서 외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게 안은 항상 열기가 대단합니다. 직원들은 신나게 주문을 받고요. 잠깐 장기 자랑도 진행됩니다. 직원들이 재미있고 신나게 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열기가 모든 고객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진수 테리에 대해 아십니까? 그녀는 30대 초 미국에 건너가 크게 성공한 여성이죠. 일전에 한국을 방문해서 SBS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스피치 학원을 차려 미국인 대상으로 시간당 무려 7,000불이나 받고 가르치고 있어요. 대단한 여성이죠. 진수 테리는 펀 경영의 창시자입니다. 펀은 funny, unique, nurtur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funny는 재미있고 신나게 일하기입니다. unique는 나는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이고요. nurturing은 상대를 배려하고 칭찬하기입니다. 진수 테리는 이렇게 크게 외칩니다. Why not?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최고다. You are the best. 와, 대단하다. 진수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If 진수 can do it, you can do it too. 우리는 직장에서 재미있게 일하는 아이디어를 찾아야 합니다. 고객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놀이를 개발해야 하고요. 모든 일을 재미있는 놀이로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직원 한 명 한 명의 마음 자세와 태도에 있습니다. 모든 조직원이 일터에서 진수 테리가 언급한 펀을 적용할 때 직장 분위기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게 되죠. 이러한 에너지와 열정은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됩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추억 만들기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보통 우리는 세월이 빠르다고 말하는데요. 천년을 하루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이들은 세월이 느리다라고 말하죠. 하루를 천년같이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잡념에 빠져 살기 때문입니다. 항상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잡념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말했죠. 빛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게 되면 거의 시간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여행이라도 지구에 돌아오게 되면 무려 1000년이란 세월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대한 미련과 후회를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자세로 살 때 우리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억 만들기는 하루를 1000년처럼 살 때 일어납니다. 지금 여기에 몰입할 때 일어나죠. 저는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봄에 뒷동산에 올라가 잔디밭에 누워 흘러가는 구름을 마냥 쳐다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에 장대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날 긴 장화를 신고 큰 우산을 들고 동네 전체를 돌아다니던 기억이 있고요. 가을에 집 앞 은행잎과 단풍잎이 너무 아름다워 하루 종일 주워 모으던 기억이 있습니다. 겨울에 귀가 꽁꽁 얼면서 눈사람을 만들던 기억이 있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어린 시절의 많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도 일터에서 지금 여기에 몰입할 때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술가이고요. 멋진 사진작가입니다. 매일매일 일상에서 독특한 작품을 창조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우리의 흔적을 이 지구상에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만들어낸 작품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죠. 순간순간 솟아나는 창조적인 충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신념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고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갈 때 이렇게 삶은 온통 축제로 변하게 됩니다. 온통 추억의 장소로 변하게 되고요. 모든 고객들에게 추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방문 고객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추억이 남는 그들의 날로 만들어줄 수 있죠. 현재 프레젠트는 바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프리젠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고객에 집중하기입니다. 앞서 언급한 어시장은 부둣가에 위치한 엄청나게 시끄러운 곳입니다. 그런데도 상인들은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눈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고객을 바라보고 있죠. 고객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칩니다. 고객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고요. 고객을 위해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마치 세상 한복판에 나와 고객 2명만이 있는 듯이 행동하죠. 시스코 시스템사의 존 체인버스 사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황금 법칙은 고객의 성공에 집중한다. 우리 회사의 사명은 고객의 성공에 집착한다. 스티븐 코비는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법칙을 제시했는데요. 7가지 법칙 가운데 상대의 말에 경청하기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학의 창시자입니다. 모든 상담 전문가가 받드는 영웅이죠. 그는 최고 상담가의 자격을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 고객에 대한 조건 없는 존경심. 둘째, 고객에 대한 비판 없는 수용심. 셋째, 정확히 경청하고 공감하기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고객의 성공에 집중해야 합니다. 고객의 모든 정보를 기억하고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하고요. 항상 고객의 말에 경청해야 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상대의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항상 고객에게 존경심을 가집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부모처럼, 친구처럼, 그리고 애인처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평생 고객 서비스를 지향하고요. 고객 존중,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졸도를 철학으로 합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여기고 고객 사랑을 몸소 실천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일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 대부분의 시간을 일터에서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하루하루 그냥 흘러보내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은 처음이자 한 번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방법으로 일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터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1급 비밀은 일사랑입니다. 일사랑은 인생 사랑이고요. 일사랑은 자기 사랑입니다. 세상에는 3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사랑, 둘째, 임사랑, 셋째, 남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모든 사랑의 기초입니다. 나르시즘이라는 말이 있죠. 히랍의 나르시즈라는 청년으로부터 유래되는데요. 자기 미모에 반해 그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자기 사랑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이라는 옷에 매료되는 것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죠. 임사랑은 누군가를 연모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춘기에 들어서 인생의 반쪽을 찾아 나섭니다. 임사랑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하면서 깨달음에 대한 갈망과 신에 대한 열망이 시작됩니다. 한 젊은이가 절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새파란 나이에 여기에 어찌 왔는가?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여인을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젊은이가 고개를 저으면서 대답했어요.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감히 그런 상상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을 흠모합니다. 주지 스님은 화를 내면서 젊은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젊은 여인을 사랑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부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남사랑은 자비심과 봉사심입니다. 예수님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경지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미국의 수필가 에이즐러의 불가사리를 던지는 할아버지입니다. 바닷가에서 한 할아버지가 매일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갯벌에 널려있는 불가사리를 바닷물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하루 종일 쓸데없는 일을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죠. 내 나이에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 그런데 바닷가의 불가사리는 대낮이 되면 모두 햇볕에 말라 죽는다. 내가 죽을 때까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일은 죽어가는 불가사리 하나하나를 살리는 일이다. 한 성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은 남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아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자기 사랑, 임사랑, 남사랑은 일사랑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일사랑은 세 가지 사랑의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일사랑을 통해 세 가지 사랑을 일으키십시오. 자기 사랑, 임사랑, 남사랑을 통해서 완벽한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지금 놀라운 삶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와, 회사 가고 싶어 죽겠다 라는 탄성으로 매일매일 오늘처럼 시작합시다.